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예. 한방포차를 찾아주셨군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은 토마토 야채 샐러드. 오늘은 토마토가 드시고 싶으시구나. 예,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 과일 가게가 있는데 네. 올 때 갈 때 항상 토마토를 만나게 되는데 요즘 토마토 철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지금 포차에도 맛있는 짭짜리 토마토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토마토 샐러드를 준비해 드릴 텐데, 예. 그 요즘 또 그 건강 부분에 저희가 관심이 많은 게, 저희가 뭐 음식을 하다 보면 이제 허리가 꾸부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 예. 허리가 막 쑤시고 요통이 오더라고요. 아, 예. 네, 뭐 이제 뭐 다른 직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예. 뭐 이런 이제 직장인들도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통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오신 김에 우리 허리 아픈 거 요통에 대해서 한번 음. 말씀을 전해 듣고 싶은데. 네. 예, 뭐 일단 허리는 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죠. 근육이긴 한데, 근데 책상이나 의자 이 여러 모든 가구들은 네. 그 사람의 신장 체격 조건에 어느 정도 어울리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그 싱크대는 사람의 체격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부라 하더라도 키가 한 150도 있고 그죠. 키가 한 네. 170, 180도 있는데 그렇네. 근데 싱크대 요리대가 획일적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네네. 저는 언젠가부터 그것이 좀 개선이 돼서 신장이 좀 작은 분들은 싱크대가 좀 낮고 신장이 좀 높은 사람은 좀 크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주방 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은 하고 주방에서 일을 자주 하세요? 가끔 하죠. 가끔 하시는데 네, 이렇게 집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아니 집에 배식이 되지 않을 때 제가 스스로 배식이 되죠.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 그 제가 스스로 요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너무 라면도 웃긴다. 끓이고 네. 예, 배식. 배식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라면도 끓이고 때로는 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끓일 수 네, 있죠. 네. 예. 아니 근데 이런 분이 한의사 쌤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예. 나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전에도 제가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기회를 제가 줬어요. 뭐 조만간에 그 새로운 그렇죠. 정부가 네. 탄생하니까 예,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그래 저희 오늘 그 이제 요통에 대해서 예. 이제 설명을 지금 잠깐 해주셔야 될 건데 예. 이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요통은? 요통은 요가 네. 허리 요자거든요. 네. 허리 요자니까 요통은 허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싱크대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책상이 예. 자동으로 이제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을 봤거든요. 아, 예, 좋지. 그거랑 조금 유사하게 싱크대도 맞죠. 높낮이가 조절이 되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밖에도 요통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자주 올 수 있는 질환인가요? 일단 허리가 아픈 것은 기본적으로 허리가 피로를 느끼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허리를 너무 많이 쓰면 당연히 허리 아프죠. 이삿짐을 나르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했을 때 허리의 근육, 요근, 허리 요근을 많이 쓰면 우리가 피로가 당연히 생기죠. 네. 그 다음에 허리를 삐었을 때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근육을 사고 있는 막이나 네. 허리에 있는 인대가 그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할 때 삐어서 네. 손상을 입었을 때도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의 관절 네. 척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주간판이 탈출된다든지 척추와 척추 사이가 좁아지는 협착증이 온다든지 네. 뭐 기타 콩팥 우리 한방에서는 또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우리가 신허요통이라고 하는데 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사실은 허리가 아픈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허리가 좀 아파요. 어머, 스트레스는 왜 예. 빠지지 않는 저희 예. 한방포차에서 빠지지 않는 예. 단어네요.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 한 10분 전에 환자를 보고 왔는데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나.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거든요.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면 허리에 피로를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구나. 스트레스는 정말 받으면 안 되는 정말 예. 나쁜 아이네요. 예,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스트레스가 내 몸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 지금 말씀해주신 가운데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허리가 아픈 요인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예, 또 그렇죠. 그밖에 또 어떤 직종들이 뭐 있을까요? 직장인들 같으면 만약에 앉아서 오래 일하는 네. 사람이 허리에 부담이 주죠. 허리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굴곡져 있으니까 이제 주간판에 문제가 생길 수 그럼 있기 앉을 때 때문에 어떻게 자세를 해야 제일 좋을까요? 앉을 때 자세는 가장 좋은 것은 허리 네,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그걸 전만이라고 하거든요. 전만. 예, 앞으로 약간 허리가 앞으로 약간 나와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허리가 전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추도 약간 전만이 돼야 되거든요. 전만. 예, 경추가 이렇게 약간 7개 뼈가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거북목이 되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일자가 돼도 안 되고요. 이렇게 전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에 경추 베개를 하거나 허리에 약간 이렇게 뭔가 물체를 약간 대어져 있을 때가 좋아요. 이렇게. 그때가 제일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예. 뭐 끼워 놓고 잤거든요. 예, 그때가 좋죠. 어. 그러니까 허리가 요추가 약간 전만이 된 상태가 허리가 좀 건강하게 유지되는 우리 또 직장인들이 일할 때 그걸 참고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서서 일하는 사람 그쵸, 중에도 많이 안 움직이고 뻣뻣이 서 있는 직업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있는 직업들 있습니다. 있죠, 예, 뭐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인 사람도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뭐 직업적으로는 뭐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이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군인, 경찰, 아이고. 뭐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도 실제로 요추에 부담이 많이 가는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듣기로는 뭐 안 힘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운동하는 사람도 허리에 당연히 부담이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운동이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허리를 사용하기 전에 네.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을 좀 하고 하면 굉장히 예방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요통은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괄적인 콩팥 기능의 포괄적인 기능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신이 허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좌섭요통이라고 해가지고 허리를 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허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허리 주변에 담음이 생겼을 때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걸 우리가 담음요통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그 허리 주변이 이렇게 과도한 피로가 생겼을 때도 당연히 허리가 아프게 되고 뭐 드물게 자궁 쪽에 질환이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예. 저는 한번 재치기를 한번 잘못했는데 이게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재채기를 잘못해가지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거 저 느꼈거든요. 예, 그 세계적인 팝 가수, 영국 가수 아델이라고 아들 네 뭐 Someone Like You 이렇게 부른 사람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요. 한번 아니, 안 되고. 제 노래는 잘 못하니까. 근데 그 부른 가수인데 그 가수가 지금 한 35살, 6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5살 때 재채기 하면서 요추 추간판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허리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네, 20년 동안. 재채기 때문에? 예. 어머나 그때 세상에나. 재채기 한 번 잘못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재채기 할 때도. 예, 재채기 할 때 복압이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복압이 경우에 따라 허리에 있는 요추의 추간판을 자극할 수가 그럼 있어요. 재채기도 준비 운동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재채기도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복압이 생기지 않게
몸에 힘을 빼고 그럼 해야 될 어떻게 재채기 잘하는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 주세요.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인데요. 오늘 재채기 할 네. 때 최대한 요추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재채기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다리가 두 개지 않습니까? 네.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를 들고 재채기 하면 됩니다. 오, 귀 물 뺄 때는 반대 다리 들고 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재채기 할 때도 한 다리를 들어요. 재채기 할 때 양쪽 다리가 중에 아무 다리나 한 다리를 들고 재채기를 하면 일어서 가지고요? 일어선 상태에서 복압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뭐 신기하다.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 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나오기 전에 제가 빨리 녹화를 해가지고 예.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사실은 이게 유료 정보인데 오늘 그냥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저희 그 한의병원도 이렇게 이제 요통으로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한방병원에 침을 맞는 환자의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요통이죠. 그렇구나. 예, 만약에 10명의 환자가 침을 맞으러 오면 네. 거의 절반은 요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한방병원 말고도 일반 병원에서도 예.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그 정보도 알고 계실까요? 뭐 정형외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 정형외과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정형외과에 대부분 가게 되는데 물론 신경외과에도 가기도 하겠지만 물론 뭐 재활의학과에도 네. 가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형외과에 가는데 뭐 거의 한 해에 한 300만이 우리 국민 중에 300만 명 정도가 요통으로 어머. 이렇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직업군만 들어봐도 예. 뭐 거의 다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세면대에서 이렇게 뭐 양치질 한다고 허리를 수그리다가 머리 감을 때. 예, 그러다가 네. 허리가 뜨끔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평소에 운동을 조금 잘 하면 또 모르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직장인 분들은. 그래서 또 이렇게 확 하다가 툭 하고 그러고.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나 운동하기 전에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정말로 아침에 우리가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하듯이 이렇게 침대나 바닥에서 잠에서 깼을 때 네. 이제 허리를 약간 푸는 그런 운동을 조금 하면 좋죠. 그러네, 그 좋은 꿀팁이네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을 이렇게 요통으로 이제 찾게 되면은 어떠한 치료들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 한방에서는 네. 어떤 환자의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허리가 아프게 되었는지 네. 그 병력 청취를 충분히 해서 이것이 신의요통인지 담음요통인지 아니면 허리가 좌습요통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단순 허리 피로에 의한 요통인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침치료, 보항치료, 그다음에 뜸치료, 그다음에 약침치료도 하고요. 봉침 같은 걸 놔주죠. 그리고 최근에는 초나치료도 합니다. 네. 예, 초나치료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나치료를 해서 허리 요통을 좀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이 요통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요통은 뭐 특별히 전조라는 게 없죠. 그냥 서서히 허리가 이제 아프게 되는데 중요한 게 허리가 가벼운 요통은 한 2, 3일이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병원에 사실은 갈 필요가 없죠. 근데 2, 3일이 지나는 동안 허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허리 통증이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퍼져나가기도 하는군요. 예. 그냥 허리가 요통이 생겼을 때 일단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허리가 아플 때는 네. 그냥 시간을 2, 3일 지내보면 허리가 통증이 점점 줄어들면 그냥 굳이 병원에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지내시면 되는데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하루, 이틀, 3일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증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이실 텐데 예. 네, 통증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냥 허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수그리거나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크라든지 네. 이런 그 허리 디스크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다리 쪽으로 심한 방산통이 오기도 하고요. 예, 뭐 좀 찌르는 통증이 오기도 하고 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이 그런 아프더라고요. 통증을 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재채기를 할 때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탁 왔다. 예. 이렇게면은 바로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뭐 응급처치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예, 허리가 아프면 네. 우선 잠깐 삐었을 때 네네. 그럴 경우는 차가운 냉찜질을 하면 좋고요. 냉찜질. 차가운 냉찜질을 하면 좋고요. 그 아픈 그다음에 부위에다가 대주는 거죠. 그렇죠. 수건을 찬물을 담근 수건이나 네. 얼음물을 담근 수건을 허리에 대면 좋고요. 네. 근데 한 2, 3일이 지났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조건에 이게 따라서 뜨거운 게 좋을 수도 있고 차가운 예, 예.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예. 냉찜질이 아니고. 예, 그 오.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 네, 야구 선수들. 투수들 보면 그 투수가 이제 이게 투구를 하고 난 네. 뒤에 어깨에 네, 로버트처럼 돼 가지고 얼음 그게 얼음 찜질인 아.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 찜질을 해서 네. 이게 많이 어깨를 사용했기 때문에 열을 식혀서 회복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도 봤어요. 그 이제 열심히 다 던지시고 오셔가지고 벤치에 앉으시는데 예, 갑자기 이 팔뚝이 예, 이떡만해져가지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걸 어깨를 오. 시원하게 하는 거죠. 냉찜질 하고 있는 냉찜질을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뭘 저렇게 감고 계시는가 싶어요. 그 어깨가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약 같은 것도 혹시 진통제를 조금 먹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예, 뭐 처음에 한 2, 3일 기다렸다가 네. 너무 이제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진통제를 먹어야 되겠죠. 예. 진통제 먹고 괜찮아지면은 또 뭐 일상생활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 또 안 되면은 병원을 꼭 가셔야 예, 되는 병원에 경우다. 가서 네, 그렇게 보면 기회가 되죠. 되면 뭐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네. MRI도 찍을 수 있고 예,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급성으로 오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으로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급성과 만성 이걸 어떻게 보통 네. 허리가 아파서 한 6주 이내는 그냥 6주? 급성 요통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 통증이 한 2, 3개월 지나잖아요. 2, 3개월을 지나면서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걸 우리가 만성 요통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잠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방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이 요통으로 한방을 찾는 분들이 받는 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한약. 예, 네. 뭐 여신탕이나 뭐 영미지황탕 뭐 이런 당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침, 부항, 뜸, 추나 치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얼마나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그냥 가볍게 단순 요통이나 그다음에 허리가 삐었을 때 오는 좌선 요통 이런 경우는 뭐 2, 3일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요통이 오면 예. 허리 디스크가 같이 오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허리가 요통은 여러 경우에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허리의 피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허리가 삐어서도 오고,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네. 발생해서 척추의 추와 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 이 추간판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 디스크가 밀려서 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와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하는 디스크가 와도 이게 요통이 생기죠. 제가 구분이 잠깐 조금 안 돼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자가 진단법이 따로 있나요? 허리 디스크의 자가 진단법은 혼자서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병원에 가셔서 네. 사진을 찍어 보면
이제 사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본인이 집에 반드시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바닥에 네. 누워서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다리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통증이 없는데 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한쪽 다리를 들어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게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예, 이렇게 들면 반드시 누웠을 때 네. 다리를 이렇게 들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다리를 들면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의심해 볼 수 예, 있네요. 여기 디스크 의심이 많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몰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예. 몰고 얼마 전에 예. 전라도를 갔다 왔거든요. 한 예. 3시간 반 운전을 했는데 예. 왕복 이제 6시간 넘어 한 7시간 되죠. 예. 그러고 나서 허리가 예.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게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싱크대 이야기처럼 네네네. 이게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되면 자기 의자를 안 맞았어요. 자기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좀 고급 차는 요추 지지대가 있습니다. 싼 차를 몰았구나. 산차를 모르시나요? 아닌데 조금 그래도 비싼 차였는데요. 하여튼 요추 지지대가 있는 차가 있어요. 그 근데 요추 지지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추 지지대가 없으면 우리가 뭐 그걸 뭐라 하나요? 콘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쳐서 허리에 피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허리에 맞지 않으면 이게 6시간 동안 네. 허리에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프게 되죠. 이제 그렇게 아팠을 때는 실제로 한 2, 3일 지나면 단순 허리 피로통이기 때문에 네. 2, 3일 지나면 통증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한 자세로 계시는 분들 말고 예. 이제 뭐 그냥 평범하신 분들 중에 생활 습관이 이제 예. 조금 뭐 잘못돼가지고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허리에 부담이 안 되는 자세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면 그것이 누적되면 통증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3, 40분만 산책만 해줘도 요통과는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 40분의 산책이 자율신경도 이렇게 좋게 해주고 요통도 예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쯤 하면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한 예. 수저통 질문 아, 예. 4시간입니다. 예. 다시. 오늘 제가 준비한 수저통 질문은 예. 짠! 네. 짠! 허리가 아플 때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격렬한 운동, 뭐 축구든 축구! 만약에 뭐 테니스든 뭐 또 뭐 많이 달리는 운동이나 등산 같은 경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도 안 좋으세요? 예, 그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어떠한 행동 다 안 좋게 되는 그럼 할 거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조심스럽게 하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잠을 잘 때도 네. 허리에 피로가 가장 풀리게 자는 게 중요한데 그래 회복이 되는데 예, 잘 때는 종아리에 이렇게 조금 작은 벽에 같은 것을 종아리 오금에다가 끼우고 오금이 어디예요, 원장님? 무릎 뒤편이죠. 요쪽이, 예. 저기 약간 움푹 들어간 예, 부분. 예, 예. 거기에 끼우면 이렇게 무릎이 살짝 이렇게 한 10cm 올라오잖아요. 예, 뜨죠. 그러면 이렇게 만곡이 되어 있는 허리가 바닥에 붙어요. 그럼 허리에 피로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끼워놓고 잡아야 되겠네. 예. 그 다음 질문. 비 오는 날에 저 이래요. 예, 비가 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통상 저기압인 거죠. 기압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게 되면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비가 오려나. 오려고 하면 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자기 무릎이나 허리를 보면 일기예보라고 이렇게 원장님은 하나- 어떠신데요? 저는 뭐 딱히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기상청 예보로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담당이거든요. 예. 네,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제
몸에서 네네. 나타나는. 딱 반응이 나요. 찌뿌둥하고 뭔가 찌구리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비가 와요. 아 그래. 뭐 명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환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짠. 허리가 아플 때 누워만 있으면 더 나빠진다. 맞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아까도 제가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죠.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에 있는 근육, 네. 요근이 피로가 풀리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금에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오금에 이렇게 좀 작은 이런 베개 같은 것을 구우고 네. 자게 되면 허리에 근육이 바닥에 붙어요. 그러면 허리 근육이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약간 허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조금 이렇게 가벼운 산책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요 주 디스크 추핵이 네. 추간판에 있는 추핵이 터졌을 때는 누워서 움직이면 안 돼. 너무 심할 때는 그때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단순 피로통은 조금 움직이는 게 오히려 허리 회복에 더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훨씬 요통의 정도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한 번씩 왜 휴가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쉬는데 집에서 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예. 엄청나게 귀하게 얻은 휴가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안 움직이고 싶어서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누워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거는. 근데 방금 하신 최선을 다해서 쉰다는 표현 자체가 네. 너무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쉬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쉬고 싶다는 말은 가장 잘 쉬고 싶다는 건데 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쉬겠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글러먹었네요. 그때부터 이미 내 마음이 일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내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죠. 욕심이 또 화를 불러 일으켰네요. 그래서 항상 죄송합니다. 마음을 네. 내려놓고 제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죠? 예. 아유, 오늘 요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꿀팁과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예. 제가 또 토마토 샐러드 지금 빨리 만들어 와야 되는데 예.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예. 이제 더 맛있게 빨리 준비해서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원장님, 제가 요거 샐러드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샐러드 소스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셰프가 직접 이렇게 또 우유도 같이 내왔어요. 이 우유가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뭐 염증도 줄여준다 하고 뭐 좋은 무항생제 우유로 제가. 우유에는 칼슘이 많으니까 네. 칼슘도 있고. 뼈에 튼튼하니까 무항생제 우유입니다. 무항생제. 마셔볼까요? 네, 그럼요. 특별히 저기 제일 좋은 소들로. 예, 항생제가 전혀 없네. 네, 뭐. 이제 드셔보시면 아세요? 네, 항생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 토마토 샐러드도 이 야채도 또 우리 몸에 많이 좋잖아요. 예, 야채 미네랄이 많으니까. 네. 미네랄이 많아요. 맛있으세요? 지금까지 한방포차에 와서 먹은 음식 중에 맛이 없었던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항상 맛있는데 드시는 거는 한 젓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먹고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데 왜 안 드실까? 많이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더. 예. 이상한데요. 우유 한 잔에 저희 야채 샐러드 벌써 이 허리가 천천해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단백질, 지방, 야채, 과일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한 영양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허리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원하셔서 진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으로 한방에 푸는 건강 이야기 한방포차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